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7월 16일 오전 7시를 지나고 있네요. 금요일은 제가 휴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 다우 지수를, 나스닥 지수 해외 차트를 봐야 되니까요. 일단 다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차트, 주봉상 양봉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보면 주봉상 양봉이 나오면요, 양봉이 3개 정도 나오면 의미가 있습니다. 요 가격에서 3만 포인트에서가 저점을 형성할 듯 합니다.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요런 자리거든요.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구간이지만은, 21선이 아직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21선을 아직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강세장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나스닥 지수를 볼게요. S&P 500 지수를 봐도 그렇습니다. 약합니다. 나스닥 지수를 봐도 약합니다. 여기 10,000포인트 정도는 항상 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라간다는 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B주식, 상해 B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해가 지금 뚜리 맞고 있습니다. 폭락을 보이고 있네요. 심천비는 신고가네요. 와, 심천비는 세네요. 300 종목을 보면,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꺾였습니다. 중국이요. 항생도 꺾였습니다. H주식이 뭐냐면요, 중국 본토에 있는 그 상장대에 있는 종목이 30종목이지 정확한 종목은 모릅니다. 그 종목에 상장대에 있는 종목 중에서 우량한 종목을 갖다가 동시에 상장을 해놨습니다. 그 상해 A 주식에 만약에 공생은행이 100원 버리면 홍콩에는 한 80원, 70원 정도로 상장을 해놨습니다. 그 주식이 H 주식입니다. H 주식이 항생지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H 주식도 포함이 되지만은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요. 중국이 반도체 시장으로 미국한테 한번 지금 대중무역 관계 때문에 또 큰 타격을 입고 있네요. 니케이는 요 앞에 보면 요 추세가 참 좋았습니다. 니케이는 여기서 보십시오. 자, 그 볼게요. 니케이는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이 자리잖아요. 니케이는 이 자리를 돌파 놓고 눌렸기 때문에 니케이는 엄청 강합니다. 자, 니케이가요, 이 자리를 돌파가 나왔거든요.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왔고 눌려줬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눌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니케이는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도 있고요. 자, 월봉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가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월봉상 21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21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네요. 현재요. 그 다음에 대만 지수도 월봉상 거의 바닥에 가깝네요. 자, 많이 넣어야 이 자리입니다. 이기 남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기 남아 있습니다. 이기. 지금은 역사적인 바닥입니다. 대바닥입니다. 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음봉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내년에는 이게 나옵니다. 양봉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2년 동안 이렇게 큰 음봉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연봉선 보면요. 대만을 보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자리가 나오잖아요. 내년에는 반드시 나갑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 보면 나갑니다. 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나갑니다. 반드시 나갑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호주도 엄청 맞았네요. 호주가요. 영국은 많이 안 맞았네요. 영국은. 독일이 엄청 맞았네요. 독일이 지금 EU 국가에 보면 여기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태리, 이런도 독일이 EU 국가의 한 25%의 27개국인가 되는 데서 한 25%의 GDP를 형성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태리, 이 3개국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GDP에 관해서요. 그 독일이 좀 안 좋다는 것은 유로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유로,
유로 50 차트를 보면요, 엄청나게 내려왔잖아요. 유로 종목 중에서 50 종목 울랑기를 뽑아놓은 종목입니다. 이걸 보면 엄청나게 내려왔네요. 근데 어제 저녁에 한번 볼까요? 어제 저녁에 짱대 양봉을 그리면서 감사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바닥의 신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바로 쭉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거든요. 요 자리 37,000을 돌파 넘어 가버립니다. 예, 러시아도 이제 많이 올랐고요. 예,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면요, 보십시다. 이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 놓는 것 같습니다. 놓으면 급락입니다. 급락이 되면은 이 달러 인덱스 지수가 좀, 예, 거래량이 없네요. 거래량이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아마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가 돌파 놓을 때는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떠갑니다. 떠가다 이기 나옵니다. 이거. 붕 떠버리면 이기 나옵니다. 자, 한 번 더요. 자, 여기서 이 급등락의 21선과 멀어지 버리잖아요. 멀어지면 반드시 21선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자, 더 멀어지잖아요. 더 내려옵니다. 이렇게 21선 멀어지면, 자, 이번에는 21선과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21선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항상 이거는 주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달러가요. 지금 엄청난 달러가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빅스 지수. 제가 빅스 지수가 이 라인을 깨면은 이 라인을 깼다 했잖아요. 약화됐잖아요. 약합니다. 여기서 이리 내려오버립니다. 내려오면 주가 급등입니다. 예, 주가 급등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예, 한국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지수요. 예, 한국 지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지수, 예, 월봉상 보면요, 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이런 자리입니다. 자, 길게 보면요. 길게 보잖아요. 길게 보면, 예, 길게 보면요. 몇 년 지나서 봅시다. 몇 년 지나서. 자, 이 자리가 만약에, 예, 몇 년도입니까? 예, 2009년도라 칩시다. 2009년도, 약 2010년도라 칩시다.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잠깐만요. 여기가 2010년도가, 예, 2010년도가 이 자리가 최저점이잖아요. 예, 여기서 또 10년 지나서 보십시오. 또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은 보시죠. 2300이잖아요. 훨씬 더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요. 앞으로 지금 이 자리가 2300이, 예? 2300짜리가 5년 후에도 2300일까요? 2300이 5년 후에도 2300일까요? 5년 후에는 저는 최소 4000포인트는 가 있을 것 합니다. 아무리 뭐래도요, 4000포인트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면 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나라입니다.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요, 뭐 음식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문화 대국이잖아요. 예.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시장이 지금 현재 가기 전에, 이 출발하기 전에 아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폭등 다음에는 폭락입니다. 자, 여기서 폭등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폭락이 나옵니다. 당연히 폭락입니다. 폭등 다음에 폭락이잖아요. 근데 폭락은요, 이 폭등에 많이 안 내려옵니다. 많이 안 내려옵니다. 1000일선 밖에 안 내려옵니다. 약 1000일선 밖에 안 내려온다고 60일선 밖에 안 내려옵니다. 누가 뭐래도요. 월봉상 60일선, 그럼 일봉상 한번 볼까요? 일봉상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잘못됐거든요. 뭔가요? 자, 환경 설정해가지고 1000일선을 깔아볼게요. 어디까지 내려오는지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자리가 1000일선이거든요. 자, 이게 1000일선이잖아요. 이 1000일선입니다. 1000일선의 두께를 한 7로 넣어보겠습니다. 예, 1000일선까지는 주가가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1000일선 밑에서는요, 1000일선 밑에서는 설사
올라가 빠지더라도 급등입니다. 자, 천일선을 깨버리면 이런 구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지언정 결국은 이 자리를 만들고요. 다시 내려오잖아요. 천일선 밑으로 한번 내려오잖아요. 또 올라가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요. 한번 또 올려줍니다. 또 이 천일선 밑에서 산 주식들은요 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지요, 삼성전자라든지, 예, 하이닉스라든지요,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LG라든지, LG전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LG전자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죠. LG라든지, 롯데칠성이라든지요,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예, 그 다음에 보시다, 현대글로비스, 그러니까 보시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그 다음에 롯데칠성, 예, 그 다음에 포스코, KT, 예, 예, 그 다음에 한전, 요런 종목들이요. 지금은 아마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 한미약품, 예, 요런 대형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들이, 현대해상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건설은 보시다, 건설은 GS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운창에는 HMM이라든지요, 페네시온이라든지요, 이런 종목들이, 화학은, 성원산업, 이수하하, 이런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종목들이 안 나갈까요? 충분히 나갑니다. 예, 그 다음에 코스모신 소재라든지요, 의약품 같은 데도 보면은 많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이 다 나갑니다. 유통도 보면요, 유통도 많이 있잖아요. 신세계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다 나갑니다. 의복도 마찬가지죠. LF라든지, 음식료는 CJ라든지요, 제일제당이라든지 다 나갑니다. 다 나갑니다. 예,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예, 항상 이 같은 책의 내용을 보면요, 소리 내어 말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소리 내어 말할 때, 예, 이 그릇이 뭐냐? 예, 그릇이 뭐냐? 사람의 그릇이 뭐냐고, 큰 그릇만 만들어내면요, 엄청난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큰 마음. 예, 큰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큰 그릇. 예, 이 아픔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아픔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 고통의, 이 천일선 밑에 있는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그 큰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식을 사는 방법입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식은 쌀 때 사는 거거든요. 쌀 때. 싸지면 다 버려버립니다. 예,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아파트도 세종시의 세롬동이라든지요, 대구의 범어동인지, 예, 그런 동이라든지요. 그 좋은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마 제 생각은 부동산도 요번에 취득세 완화를 조치를 취해버리면요, 아마 취득세를, 예, 취득세 지금 3주택 때는 10몇 프로 되잖아요. 12%인가 되잖아요. 예, 이런 거를 하니까 지금요, 예,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고요. 예, 취득세 중과를 때리기 때문에, 종부세 같은 거를 때리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도 지금요, 총량으로, 옛날에는 1가구 2주택에, 1가구 3주택에 대한 것을 세금을 때리는데, 이제는 앞으로는요, 이 총량, 만약에 1가구에 30억이면은 2가구에 만약에 15억, 만약에 8억, 예를 들어서 여기는 6억이다 칩시다. 그러면 약 30억 되잖아요. 요 가격에 대해서 아마 세금을 매길 겁니다. 예, 종부세라든지요. 예, 앞으로 시장은요, 부동산, 지금 경기가 가장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예, 도시를 재생하는 겁니다. 도시 재생을 하는 게 아마 이게 5차 산업이라든지 6차 산업이라든지 이게 뭐냐면요,
산업을 발달시키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을 해가지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래 해야만이 이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낙후된 도시를 되살릴 때만이, 다른 방법으로는 요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지금, 지금, 물가 CPI가 10%까지 도달해 있고요. 우리나라 CPI가 한 5나 6이나 이래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 비례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약합니다. 선제적으로 금리가 지금도 우리나라는 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지금 부동산으로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대출을 받아난 사람들한테 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여기다 부실을 해가지고 무너지기를 민주당 정권도 바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정치는 경제거든요. 정치는 경제입니다. 이 정치를 잘해야만 이 경제가 살아납니다. 정치가 바로 경제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도 정치 경제를 배우잖아요. 아마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는 거를,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잖아요. 이거 다 합니다. 잘못하면 이래 돼 버립니다.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면요, 금융위기가 오버리면요. 근데 이 금융위기가 이래 오잖아요. 그럼 주식은 여기에 한 4배는 더 갈걸요. 만약에 부동산이 이만큼 빠지잖아요. 주식은 여기만큼 빠질걸요. 여기까지 빠질걸요. 부동산이 이만큼 빠지면 주식은 이만큼 빠집니다. 이만큼. 주식과 부동산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금융위기가 오버리잖아요. 이 주식은 대폭락이 오버립니다. 근데 주식을 보면요, 아직까지는 폭락이 오지 않을 듯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뭐 금융위기가 슬슬 온다 치더라도 지나고 나잖아요. 이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이 자리가 나옵니다. 이 자리가 나옵니다. 지금 뭐 제약주라 제일 처음에 제가 보면 주식은요, 항상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게, 제일 1번 타자가 보면요, 항상 제약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과 그 다음에 뭐냐면요, 헬스케어입니다.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게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가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더라고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2009년도에도 그랬고요. 2009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2020년도에도 그랬습니다. 제약 바이오가 출발합니다. 항상요. 그 다음에 매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업종으로 화학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종이목재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비금속 광물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매기를 쭉쭉쭉쭉 형성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까지 갔으니까 다시 또 바톤을 이어주겠죠. 만약에 어떤 종목으로 매기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 종목은 일단 통신이 좀 세잖아요. 통신도 세고, 한번 볼까요? 업종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약천에서 밑에 있고요. 섬유 의복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버리면 이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섬유 의복은 너무 많이 올랐네요. 종이 목재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자, 종이 목재 이래 빠지잖아요.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래 만들고 또 나갑니다. 종이 목재요, 나갑니다. 화학도 많이 뺐잖아요. 자, 이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바닥입니다. 화학은,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바로 출발합니다. 전 종목이 다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합니다. 자, 의학도 여기잖아요. 여기서 바로 출발해버렸네요. 비금속 강물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출발합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전자도 마찬가지고, 의료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유통이 지금 최악이네요. 유통을 사면 안 되겠네요. 유통이 최고 약합니다. 지금 현재요. 유통이 약합니다. 건설도 약하고요. 운창도 좀, 통신이 최고 셉니다. 누가 뭐래도요. 금융도 약하고요.
예,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한번 볼게요. 지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볼게요. 업종 지수를 볼게요. 예, 음식료는 CJ죠, CJ. 예, CJ 한번 볼게요. 삼리식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리식품요. 자, 삼리식품이 이때가 데모 했습니다. 이때가 데모를 했거든요. 이때가 데모였습니다. 아마 이 구간이 데모 구간이었거든요. 예, 파악 구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때 막 회사 문을 닫냐, 회사에 와가지고 노조놈들이 와가지고요. 엄청 괴롭혔거든요. 예, 이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 이런 구간에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 거치고 나면 이래 갑니다. 조선주들이 지금 이 구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대우조선이 지금 좀 데모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구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양봉이 보이잖아요. 예, 이런 양봉이 보일 때, 대우조선 해양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 놓을 때 사야 됩니다. 대우조선 해양 한번 볼게요. 예, 대우조선 해양이 지금 이제 데모하고 있잖아요. 데모하고 있으면요, 요 라인을 깨버립니다. 항상요, 여기 대우조선 해양이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노조원들이 데모하고 있잖아요. 최악이잖아요. 대우조선 해양이요. 예, 요 조금만 살아면 되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자, 그러면 음식료부터 볼게요. 음식료는 CJ. 예, CJ, 예, 엄청 내려와 있네요. CJ, 배당이 2.75입니다. PBR 0.25, 신용 0.17. 예, 좋네요. 엄청 좋네요. CJ 제일제당. 예, CJ 제일제당. 예, 한번 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예, 와, 어제 완전히 참 좋은 기회를 줬네요. 엄청난 기회를 줬네요. 야, 38만원까지 갔네요. 자, 요 21선 위로 올라가잖아요. 61선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 내려올 때는 사야 됩니다. 참 좋은 종목입니다. CJ 제일제당. 예, 그 다음에 롯데 7승 볼게요. 롯데 7승. 예, 지금 제가요, 농심을 보지 않는 이유가요, 농심은 아직까지 그 지배구조상으로, 아마, 그거는 정리를 못해서 않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주가를 확 빼버립니다. 싸게 팔려고 넘기려고요. 롯데 7승. 예, 이 자리가 싼 자리입니다. 항상 이 자리가 싼 자리였거든요. 이런 자리가 싼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요. 이런 자리 싼 자리잖아요. 요런 자리. 자, 수사 빠지더라도 이 라인을 이탈하잖아요.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 더 이탈하잖아요. 그럼 이거 사야 됩니다. 이게 남아있습니다. 이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항상 이 고점을 넘깁니다. 예, 이게 200만원짜리거든. 10대1로 했으니까요. 지금 170만원짜리입니다. 이 종목이요. 예, 좋은 종목이죠. 롯데 7승. 예, 이 정도 보고요. 오리온이 좀 좋다 그랬죠? 오리온이 엄청 셉니다. 음식료는 오리온이 최고세네요. 사조대림. 와, 사조대림 완전히 죽이버리네요. 완전 죽이버리네요. 와, 자, 역사적으로 보고 나면요. 자, 이런 고점이잖아요.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죽이버리잖아요. 죽이고 나면 또 나갑니다. 이렇게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배당이 1.18이고요. ROE가 16이고요. PBR이 0.4밖에 안 됩니다. 신용이 1.69고요. 자, 여기서 이 신고가 내고 돌았잖아요. 신고가 내고 돌았기 때문에 살만한 자리입니다. 많이 사면 안 됩니다. 대신에요. 많이 사면 안 됩니다. 사주 대림 받고요. 섬유 볼까요? 섬유는, 방님. 와이구야, 방님은 여기까지 올라가서 내려왔네요. 아, 방님이 엄청 셌네요. 요 60에서까지 갔다는 건 엄청 센 종목입니다. 방님이요. 예, 전 차트 오늘 처음 봅니다. 예, 방님 봤고요. 예, 방님이 참 셉니다. 방님이 누가 뭐래도요. 좀 내려오면 사면 되겠네요. 예, 방님 봤고요. 종이 목재 내년에 나갑니다. 자, 깨끗한 나라가 LG잖아요. LG입니다. 깨끗한 나라가요. LG 기련입니다. 결론적으로요. 테림 포장 약하고요. 한솔 재지. 예, 종이가 지금 뭐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좀 그렇죠. 모나리자 볼까요? 모나리자. 예, 모나리자 좋습니다.
자, 모나리자가 망할 회사가 아니잖아요. 부채가 24%밖에 없습니다. 신용이 많네요. 모나리자가 신용이 4%나 되네요. 거기 같은 나라 볼까요? 신용이 깨끗한 나라가 신용이 0.87밖에 안 됩니다. 예, 배당은 없네요. PBR이 좀 있고. 예, 한국 수출 부장 볼까요? 한국 수출 부장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국 수출 부장도 배당이 2.74%. 자, 종이는 무림 SP죠. 한번 보겠습니다. 무림 S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SP. 예, 무림 SP 엄청 내려왔네요. 엄청 내려와 있습니다. 예, 무림 SP 엄청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또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자, 이런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래 흔듭니다. 이래 흔들지언정 나중에 이 신고가를 맺게 됩니다. 4,800까지 갑니다. 나중에요. 예, 무림 SP 배당이 0.78%, PBR이 0.28, 신용이 많네요. 무림 SP가 한 가지 안 좋네요. 예, 대형포장 이기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죠. 예, 대형포장도 좋네요. 여기까지 있게 했잖아요. 부채가 47%, 신용이 많네요. 종이가 신용이 많네요. 예, 종이 안 몰랍니다. 신용이 많습니다. 예, 백광산업. 예, 제가 맨날 백광산업 노래 부르잖아요. 백광산업이 봅시다. 뭐 하는 회사죠? 예, 백광산업이 반도체 특수가스고요. 백광산업이 좋은 회사입니다. 예, 백광산업 특수가스, 예, 군산 공장에 반도체형 특수가스 고순도 염소 뭐 이렇게 해놨네요. 예, 군산에 이 공장이 있네요. 새만금 관련 종목이네요. 이 종목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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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이, 예, 백광산업이 좋은 회사입니다. 백광산업. 예, 백광산업 좋습니다. 이 회사요. 배당도 주고요. PBR 0.9네요. 예. 백광산업이 좋은 회사입니다. 예, 식품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데 사용되는 화학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삼양 패키징도 좋은 회사인데, 완전 죽이거든요. 예, 이수화학이 좋은 종목이잖아요. 61선가 멀리 안 가 있잖아요. 많이 안 빠졌잖아요. 이 영부화가 너무 많이 밑에 내려와 있잖아요. 많이 내려온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이수화학이 참 좋게 보입니다. 이수화학. 예, 이수화학 볼까요? 이수화학이 참 좋습니다. 예, 이게 벤젠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일 겁니다. 예, 벤젠. 예, 벤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요. 배당이 3.4%와 신용이 많네요. 4%네요. 예, 코스모 신소재가 저 60일선 근처에 있고 신고가 냈잖아요. 예, 코스모 신소재, 예, 좋고요. 예, 코스모 신소재, 예, 금량은 보기로 했죠. 금량도 좋더라고요. 예, 와, 경인양행은 완전히 죽이 났네요. 배당도 주고, 유보도 있고, 부채비도 좀 있고요. PBR 0.96이네요. 와, 이렇게까지 죽이네. 와, 추세 좋네요. 경인양행은요. 추세가 너무 좋네요. 요래 올라가잖아요. 추세가 참 좋습니다. 경인양행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경인양행. 예, 경인양이 참 좋게 보이네요. 조금만 사람 됩니다. 태균케미칼. 태균케 너무 많이 올랐네요. 예, 경인양이 참 좋게 보입니다. 경인양행, 금양, 예, 경인양행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약품이 요즘 최고 잘 나갈걸요. 예, 일동제약이, 살아있나? 예, 살아있네요. 예, 아직까지 저는 안 팔았네요. 한 주가 들고 있는데 안 팔았습니다. 예, 지금 제약이 최고세잖아요. 지금 제약이 최고세 쓰는 업종입니다. 제약이 최고세는 업종이거든요. 일양약품이 나가려나? 일양약품. 예, 제약이 연극약품도 완전히 죽여놨네요. 완전히 죽여놨습니다. 예, 연극약품이, 야,
엄청 죽이 났네요. 예, 영익제품도 조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KTNG하고 합병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제약이 나갑니다. 예, 대웅 제약이 세네요.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이제 놈들이 많이 올라가면 내려옵니다. 일성신약, 예, 일성신약은 안 빠지네요. 참 셉니다. 일성신약이 삼진제약이 참 좋게 보이네요. 참,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빠지지도 않고요. 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 삼진제약이 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 삼진제약 한번 볼까요? 삼진제약은 질려도 될 듯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안 오릅니다. 근장도 없고요. 야, 삼진제약이 참 좋게 보이네요. 예, 720일선도 안 깨고요. 예, 참 좋게 보이네요. 삼진제약이. 자, 이런 자리거든요.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거든요. 한 번 더 이기 놓을 수 있습니다. 예, 이기 놓고 나면 이기 놓습니다. 삼진제약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삼진제약 한번 볼까요? 실적 한번 볼까요? 지르는가? 삼진제약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되죠. 다시요. 삼진제약. 화면이 안 뜨네. 잠깐만요. 삼진제약. 이 화면이 삼진제약 보겠습니다. 자, 삼진제약을 한번 볼게요. 삼진제약 i투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투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제약, 예, 연산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기순이익이요. 당기순이익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예, 지분법으로 따져가지고요. 11년도에 8천억, 14년도에 9천억, 15년도에 1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16년도에, 예, 1조 2천억, 그 다음에 1조 3천억, 1조 4천억, 1조 5천억, 1조 6천억, 예. 엄청나게 수익이 계속 늘어납니다. 꾸준히 늘어납니다. 예, 배당도 200원 줬다가 300원 줬다가 400원 줬다가 500원 줬다가 600원 줬다가 700원 줬다가 800원 줬다가 배당도 계속 올라갑니다. 예, 꾸준히 배당을 2.8%에서 3%까지 계속 주고 있고요. 순이익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삼진제약을, 예, 제가, 예, 노인질환성 의약품 및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 고혈압약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 삼진제약 하면 뭐, 유명한 약품 있잖아요. 개보린 같은 거요. 예, 국내 제약사 업체 날림으로, 예, 좀 그런 게 있죠. 예, 삼진제약, 예, 차트상으로 보면 별로 안 뭉개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자, 분기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3월달에 22년 3월달, 21년도 3월달, 실적이 안 좋았네요. 반토막이 났네요. 21년도에 약 500억인데, 요번에 260억이네요. 예, 반토막이 났네요. 예, 반토막이 났네요. 예, 그러면 네이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삼진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제약, 예, 실적이 안 좋았네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삼진제약, 예, 반토막 났네요. 예, 당기순이익이 21년도에 68억인데 올해가 36억이네요. 예, 반토막 나버렸네요.
그래서 삼진작이 잘 안 갔네요. 예, 2분기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네요. 예, 그래서 주가가 안 가네요. 예, 내년에는 아마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전 먹고 HSD 엔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상증자 하고 있잖아요. 유상증자 참여해 마라 받아 이래 해놨거든요. 자동으로 무정 추가 받아 나아자 우짜고 저짜고 해놨네요. 대우조선해양에 건조하는 대형 선박의 엔진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예, 유상증자, 예, 한주당 액면가액이, 예, 1,000원이고요. 예, 예, 아직까지 가격은 아직까지 안 된 듯 하네요. 예, 일단, 유증을 받을지 아무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해외의 곡물 같은 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콩 가격, 원유가 꿈틀꿈틀거리네요. 요 97달러에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너무 빠지도 안 되잖아요. 유가가 한 80달러에서 90달러까지만 되면은 좋죠. 예, 너무 내려도 안 됩니다. 예, 구리도 내리면 안 됩니다. 구리가 계속 내리고 있네요. 예, 구리가 여기서 저점을 잡아야 됩니다. 예, 석탄도 많이 빠지고 있네요. 석탄은 많이 안 빠졌네요. 이 골드, 석탄이네요. 석탄은 많이 안 빠졌네요. 강철, 철광석 볼까요? 야, 철광석은 완전히 초상집이네요. 철광석이. 자, 그 다음에 콩 한번 보겠습니다. 콩도 지금 많이 내리더라고요. 콩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밀 한번 볼까요? 밀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이런 상품 가격이 내린다는 거는요, 거의 주식이 다 왔다 소리입니다. 주식이 급등이 나왔다 소리입니다. 급등이 나왔다는 소리요. 삼진제약은 아마 이런 자리를 만들었답니다. 이런 자리 만들 때 조금만 사놔면 됩니다. 많이 사면 안 됩니다. 대신에 주가가 더 빠져주시니까. 예, 아마 주가가 거의 다 온 듯 합니다. 예, 폭락이 다 온 듯 합니다. 폭락이요. 뭐 미국이 빅스텝을 한번 하잖아요. 자, 빅스텝을 한번 해주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여기서 이래 올라가잖아요. 아마 25, 26일쯤 되면은 다시 여기서 이래 올라갔으니까 다시 이래 또 내려오겠죠. 요런 자리를 만들었다 합니다. 요런 자리를 만들었다. 이래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이래 눌러줄지 아니면 이래 눌러줄지, 많이 눌리면 안 됩니다. 많이 눌리버리면, 많이 내려와 버리면 폭락이고요. 여기서 저점을 지지하잖아요. 그러면 나갑니다. 27일, 28일, 25일, 26일인가 이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여기서 많이 안 내려, 주가가 많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나와버립니다. 예, 픽스 지수를 보면요. 지금 현재 픽스 지수상으로 보면요. 예, 픽스 지수상으로 보면 주가는 폭등이 진행될 듯 합니다. 예, 픽스 지수를 보면요. 이 주가가 앞으로 방향을 알 수 있고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절대 긍정입니다. 긍정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이게 가장 큽니다. 예,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런 빠지는 구간 오잖아요. 결국은 이리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요. 또 너무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또 내려옵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이 반복이라고요. 너무 내려봤을 때 너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지금은 지수가 누가 아무래도 바닥입니다. 근데 많이 사면 안 되죠. 예, 지금 사놨으면요 꾸준히 참아내야 됩니다. 참아내면요 반드시 이 자리를 돌파 놓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누가 뭐래도 갑니다. 예, 여기까지 저는 주식을, 어디가 바닥이냐면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자리가 바닥입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온 자리가 바닥입니다.
바닥이라도요. 누가 뭐래도 바닥을 생성합니다. 자,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바닥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나고 나면요. 이 푹 빼잖아요. 어디서 빠질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가 바닥입니다. 이 자리가요. 지금 현재 요 거래량 나왔잖아요. 이 거래량이 놓은 자리가 바닥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자, 여기서 이리 빠질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빠지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이런 자리가 나온다 칩시다. 이리 가버립니다. 이 자리가 바닥입니다. 이 자리가요. 역사적으로 바닥입니다. 5년 지나고 10년 지나 보십시오. 주가가 6만 6천 포인트, 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너무나 큰 희망을 줄지는 모르지만요. 자, 주식은 어떤 사람들은 이래 내려간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래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이래 내려간다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래 올라간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항상 주식은 이래 겁나게 나오잖아요. 1000에서 밑에 내려오잖아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1000에서 밑에서는 우리는 풀로 질려야 될 자리입니다. 풀로 질릴 때. 근데 이런 아픔을 한 번 더 줄 수가 있으니까 항상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로요. 그럼 몰빵해버리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라갑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